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가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좁쌀 여드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좁쌀 여드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 피부는 굉장히 얇고 민감하고 홍조도 있어요. 제품도 조금만 안 맞는 걸 쓰면 바로 붉어지면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그런 예민한 피부예요. 저도 예전에 이마에 좁쌀 여드름 때문에 앞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녔어요. 근데 또 그 앞머리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더 심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앞머리를 올리면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앞머리를 계속 내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었던 피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이제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진짜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지금 좁쌀 여드름은 아예 박멸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꿀팁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좁쌀 여드름을 박멸하시길 바래요. 좁쌀 여드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알아야겠죠.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로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여기에 피지들이 뭉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굳으면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공에 뭔가 좀 각질이 쌓여 있거나 좀 막혔을 때, 이럴 때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좁쌀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지를 조절해주고 모공을 관리해주면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은 나중에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일 때부터 얼른 관리를 해주셔야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좁쌀 여드름이 안 생기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 말했던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케어해 주시면 됩니다. 모공 청소를 잘 해주고 피지 억제를 시켜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 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 스트레스, 잠, 이 세 가지가 성인 여드름의 3대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노력하고 잠 잘 주무시고 나한테 기름진 음식 피하고,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예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그 스티바 A. 각질의 턴오버나 피지 분비를 좀 억제시켜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피지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들이 많죠. 단종된 스티바 A의 대체품들 중 디페린 겔이라고 하는 약인데, 여기엔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걸 발라주시면 피지가 조금 진정됩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돼요. 세 번째, 화장품을 바르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했을 때 이중 세안을 꼭 하셔야 돼요. 모공에 화장품 성분들이 다 끼어있게 되면 모공을 막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모공이 막혀서 거기에 좁쌀 여드름 형태로 다 올라오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질 제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건 죽은 각질이기 때문에 탈락되는 각질들인데, 걔네들이 붙어있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그냥 보습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각질을 억지로 밀거나 뜯거나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세안제를 바꿔주세요. 지금 쓰고 있는 클렌저가 마무리감이 미끌거리는 약산성 클렌저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약산성 클렌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좁쌀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약산성 클렌저만 쓰시는 것보단 알칼리성 클렌저와 교차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차로 아침 저녁에 바꿔서 써주시면 좁쌀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는 더 좋습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클렌징 제품에 pH 지수와 함께 약산성 제품인지 표기에서 나오는데요. 써있지 않은 제품 뒷면에 전성분표를 보시면 소듐, 코코,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약산성 클렌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칼리성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알칼리성 클렌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방법. 피지와 모공을 깨끗하게 정리해줬으니 도움이 되는 제품을 발라줘야겠죠. 여드름에 제일 좋은 건 시카 성분하고 아줄렌 성분이에요. 아줄렌은 화상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항염, 진정, 피부 재생에 탁월한 성분이에요. 시카 성분은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이건 제가 시카 재생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링크를 위에 달아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드름 전문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줄렌이나 시카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시카 병풀 추출물이 정말 피부 재생에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좁쌀 여드름이 시작될 것 같고 뭔가 피지 분비가 좀 많아졌다. 그러면 세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 시카 성분을 꾸준하게 써주시는 게 크게 도움 되실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여드름이 생기는 기본적인 3대 요인 관리하기. 두 번째, 피지 분비 억제에 도움되는 연고 사용하기. 세 번째, 모공을 깨끗이 관리하기. 네 번째, 약산성, 알칼리성 클렌저 피부 상태에 맞게 번갈아가며 사용하기. 다섯 번째, 여드름에 도움되는 재생크림 바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새 압출 재료들을 구매해서 집에서 직접 압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집에서 혼자 압출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일단 직접 압출을 할 때 압출이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압출을 하다가 흉이 생기고 그게 결국엔 착색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실제 경력이 많은 피부관리사들도 절대로 자기 얼굴을 직접 짜지 않고 서로에게 압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여드름 압출 비용을 아끼려다 흉터 치료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압출하시는 건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잘 따라해 보시면 좁쌀 여드름을 싹 없애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으로 좁쌀 여드름을 꼭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